네, 부정선거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이봉규 TV에서 방송이 나갔었는데요. 시골촌부라는 필명으로 상당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힌 분이 있거든요. 우리들은 아는데 시청자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다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예,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또 밝혀주시나요? 지난번에 그 수원정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 수원정권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그 전국의 개표 상황표를 전부 입수를 해서 예, 한 19,300장인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전부 입력해서 사실은 그 전체를 합산한 결과인 건데 예,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수원정 같은 사례가 이제 돌발적으로 나온 거고요. 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한 2개월에 걸쳐서 전부 집계하고 합계한 그 내용을 오늘 전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개표 상황표를 전수조사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부정선거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 하면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보시면 그 표 중간에 선관위 발표 당선자가 89명 대 161석이잖아요. 네, 선관위 발표한 게. 예, 여기는 이제 미추홀의 그 개표 상황표를 안 내놔서 예. 여기가 뭐 민주당이 그 저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역이라고 상황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한 나머지 거네요. 그걸 빼면 그거 합치면 90대 161인데 예. 미추홀이 빠져서 89대 161석이거든요. 예, 이거 선관위 발표가. 네네. 예. 근데 요 수개표 기준으로 해서 당선자를 정하게 되면 네. 여기 거의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모양이 돼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160. 수개표 기준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예. 요게 이제 그 수원정 설명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아니, 수개표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수개표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저 다음 네. 화면에서 네네. 설명드린다고요. 이게 전에 저 수원정거 보셨듯이 개표 상황표라고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 전국에 19,300장인가 되는데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한 숫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 350이라는 숫자를 분류를 못해서 네. 기계가 분류를 못해서 이거를 사람이 수개표한 거죠. 350장을. 재확인한 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했다는 사람이 한 거죠. 거. 예. 네. 네. 그래서 350표를 또 김민석, 박용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어쨌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기계에서 분류를 한 거고 오른쪽에 파란 거는 사람이 분류를 해서 나온 숫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모르신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계가 분류를 일단 하는데 기계 분류에 뭐 오류가 있다든지 뭐 이상한 게 나오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100% 처리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 못한 거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마지막 확인한 게 이제 수개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 수개표 한 수가 있다는 거를 많이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해들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끼리는 알지만 시청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개표가 뭐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서 못한 거를 사람이 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숫자가 어쨌든 사람이 한 거, 기계가 한 거 이렇게는 확실하게 그렇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전부 제가 엑셀에다가 이런 저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요 숫자를 후보별로 관외 사전, 다음 화면 가면 관내 사전. 관내 사전은 동별로 하나씩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화면은 당일입니다. 당일은 이제 같은 동네에도 여러 개 투표소가 있으니까 그 투표소별로 이 숫자를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당일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네. 기계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한 1.5배 정도 되죠. 420대 1064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 영등포 올 게 아니네요. 네. 아, 넘겼나요? 넘겨 보세요. 관내 당일.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420대 1064면은 한 2.5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파란색을 보십시오. 네. 사람이 분류한 거에서는 2표 대 15표 그러면 7.5배가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거죠. 뭐 전부 다 보면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항상 민주당이 다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계라는 건 이제 전자개표기가 한 거 그런 전자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네. 민주당은 항상 국민의힘 사람이 수개표한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우리가 조작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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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는 게 개표 상황표로 우리 시골촌부님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화면에 좀 네. 작게 나온 거에 보면 다음 화면 보시죠. 좀 작게 수개표 득표수 해가지고 당일 관외 있고 뭐 합계 786대 97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계에서의 득표율은 완전히 빼고 득표수는 빼고 아까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됐던 구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전부 다 합치는 거죠. 네. 네, 관내 당일을 다 합치면 사람이 수개표한 득표수에서 득표율을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영등포 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가 54.76%고 네. 김민수 후보는 44.28%가 되는 거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수개표했다고 한 숫자를 다 합친 게 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득표율로 따지면.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수개표 득표수 당일 관외 있는 5번 영상인데. 쭉 커서를 갖다 대주세요. 우리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005번 영상입니다. 005번 화면. 파일명으로. 네, 이거네요. 네, 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관내 각 투표소별로 숫자를 다 옮겨 입력했지 않습니까? 네. 입력한 숫자를 요 수개표 됐던 숫자를 다 합치면 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786표가 되고 네. 박용찬 후보는 971표가 돼서 네. 요 득표율로 따지면 44.28 대 54.76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등포 울만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다음 6번 화면에 가서 보시면 네. 이제 서울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전부 수개표 득표율 민주당 거, 뭐 국힘당 거 이런 식으로 전국의 거를 다 집계를 한 거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김민석 후보 44.28, 네. 박용찬 54.76. 예,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다음 화면으로 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쫙 계산한 득표율 차이. 예. 조금 전에 화면에 보면은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찬 후보 차이가 수개표 득표율에서는 박용찬 후보가 10.48%를 이긴 걸로 나오지 예, 않습니까? 10.48%가 득표율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개표하고 그렇죠. 전자개표하고 차이가. 아니요, 수개표에서만. 수개표에서만. 예, 예. 네, 김민석 후보보다 박용찬 후보가 10.48% 네. 이긴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렇게 해서 지금 수개표를 적용을 했을 때 당선자가 바뀌는 지역만 제가 요 7번에서부터 4개 화면에 쫙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예. 지금 7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요새 관심 끌고 있는 7번 이현주, 화면으로 가세요. 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현주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죠? 네. 네. 맨 밑에 두 번째 이현주. 네. 예. 여기 선관위 발표로 하면은 이현주 후보가 4.18% 차로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선관위 발표고. 네.
오른쪽에 12.36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수개표율 차이가 수개표에서의 차이가 12.36%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철호 후보가 12.36%로 이겼다는 거죠. 선관위 발표하고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현주 후보가 이겼다고 하는 득표율하고 수개표에서 후보가 바뀌면서 이겼다고 하는 숫자를 합치게 되면 이게 조작될 거라는 얘기죠. 조작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16.54%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쭉 뭐 전국에 지금 75개 후보가 일단 바뀌는 걸로 나오거든요. 수개표 득표율만 따져도. 그러니까 아까 89에서 뭐 163이 되고 하니까요. 그 75명을 지금 다 적어놨는데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 75. 근데 이게 어떤 데는 75명이 아니라 숫자가 조금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그분들은 그 기존에 하던 것처럼 사전선거 득표율 대 당일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차이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후보가 그렇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전 대 당일의 문제가 아니고 개표기와 수개표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수개표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수개표를 했다는 얘기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개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표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지난 선거에서 무슨 수개표를 했어? 전자개표로 다 조작한 건데 뭘 자꾸 수개표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수개표하고 차이를 해. 수개표 언제 수개표를 했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한 다음에 하나하나 일일이 수개표, 전자개표기 없이 수개표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전자개표를 일단 돌린 다음에 착오가 난 거라든지 뭐 이상이 있는 거를 한 번 더 수검표를 하는 거죠. 수검표. 네, 수검표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얘기한 거는 개표기를 통과한 것도 뭐 다 사람이 보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는 전혀 없고 왜냐하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계에서 정확하게 했어도 기계에서 분류했던 숫자를 사람이 다시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구천장 하는 동안에 개표기에서의 숫자하고 이쪽에 옮겨 적은 숫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검표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이 4.15 때도 그렇고 어차피 무효표로 최종 판정을 하려면 수개표 과정을 기계에서 못하는 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수검표죠, 검표. 수개표라고 자꾸 하시면은 이게 착각을 해요, 국민들이. 수개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수검표랑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수검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저 친구들은 개표기를 거쳐 나온 것도 다 검표를 했다는 걸 재검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검표의 말이 맞는 거죠. 기계에서 못한 걸 사람이 검표한 거니까요. 근데 한번 기계에서 한 것도 다시 검표를 한다는 게 선관위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100% 믿어도 그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수개표를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시골 촌부가 얘기하는 수개표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개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어에 혼돈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확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확인 투표지.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꾸 수개표로 하면은 자꾸 혼돈이 돼서 처음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나가려면 용어가 중요합니다. 수개표가 아닙니다. 수개표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대만에서 하는 게 수개표고 한 장 한 장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고 지금 한 거는 선관위 주장은 수검표 내지는 재확인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재확인한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개표를 돌리고 이상이 있거나 해서 재확인한 거. 근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돌린 것도 다 재확인했다고 하니 그래 그래도 좋다. 그 재확인표다. 근데 그게 개표 상황표에 전수조사를 해서 19,310장이라는 개표 상황표를 조사했더니 이게 다 틀리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리면 그 이제 반박할 논거가 없잖아요. 네. 아, 원래 그런가? 아니면 뭐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수전증이 있어서 뭘 간을 좀 엉성하게 찍어서 이제 재확인으로 넘어간 게 그래서 맞나 이렇게들 의문을 가지실 텐데 네. 제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네. 호남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호남 지역은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재확인 득표율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랬다는 건 손을 안 댔다는 거죠, 이제. 네, 1번, 2번 그 주요 후보들 말고 예. 뭐 3번 이후로 군수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숫자를 다 합쳐서 비교를 해봐도 예. 그 군수 후보들은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재확인한 득표율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차이가 나도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국 분포가 나오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오류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전국이 다 그렇다 그러면 전에 사전 당일 설명할 때처럼 그냥 경향이 그렇다고 설명이 돼버리는데 네. 지금 전라도 지역하고 군수 후보들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기기에서 뭐 보수 쪽의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못 찍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사전 선거, 당일 선거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제 4일이라는 시차도 있고요. 네. 뭐 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돼버린 것처럼 뭐 성향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말씀드린 상황은 테이블 하나 건너는 사이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예.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하고 거기서 분류하지 못한 거를 옆 테이블로 옮겨서 사람이 재확인한 건데 예. 그 사이에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쭉 제가 그 개표기 재확인한 득표율하고 개표기에서 득표율만 비교를 했는데요. 네. 지금 맨 마지막 다음 장 네.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세요. 11번 영상으로 가서 보시면 11번. 네. 네. 요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사전 선거에서 선거에서 부풀린 거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4.10 총선에도. 네. 그러니까 사전 선거에서 부풀려진 숫자를 집어넣고 그거를 개표를 했으니까요. 개표기 조작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당일 투표 수개표 득표율 적용 시 의석수가 나오는데요. 네네. 네. 222대 30석이 됩니다. 국힘이 222석이 되고 민주당이 30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다 수개표, 그러니까 재확인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돼야 옳은데 선관위는 정반대 비슷하게 국힘이 89대 민주당이 161 이렇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일 수개표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면 득표율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율이 있고요. 네. 또 개표기에서의 득표율, 재확인 득표율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89대 163석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사전 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숫자까지를 포함해서 거기서 개표기 조작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30대 222석 당일 수개표 득표율을 적용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쭉 입력한 거 중에 사전 선거에 해당되는 숫자는 아예 빼고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재확인한 투표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밑에 당일 수개표 합계 보시면 37만 9천 표거든요. 밑에 테이블 밑에 22대 총선 다음 페이지 갔나 봐요. 예. 아닌데. 당일 투표 수개표 득표율 적용 시 의석수 11번 파일명이 11번이에요? 네네. 11번.
네, 이게 11번인데. 그 당일 수개표 득표율 적용 시 의석수. 예, 수개표 네. 득표율 적용 시 의석수 당일 투표. 예,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163대 89가 나온 거는요. 네. 당일이 아니고 전체 당일 관내 관에 다 합쳐서 수개표한 득표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89대 163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사전 선거에는 이제 부풀려진 숫자가 있다고 보고 그걸 빼고 순수하게 그 사전 당일 조작도 없고 개표기 조작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네. 당일 투표한 거 중에 재확인한 사람이 수개표한 득표 수가 정말 정수일 거 아닙니까? 딱 엑기스. 네. 그러니까 그 숫자만 가지고 당일 수개표 득표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민주당이 30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네. 30석이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부천시갑 있죠. 네. 서영석 후보. 네. 요 사람하고 맨 밑에 보면 제주시 의뢰 김한규 후보. 네, 맨 밑에 보세요. 네. 요 두 사람만 호남 외 지역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당일 득표수로 따지면. 나머지는 전부 광주, 전남, 전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민주당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한석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짝저짝이에요. 뭐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그 선거구 같으면은 사전 선거인 수 부풀리는 거는 공영훈 후보인가요? 거기에 넣어주고 개표기 조작은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네. 뭐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하면 당선됐다가 저렇게 하면 낙선됐다가 뭐 하여간 거기는 웃깁니다. 결과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전 선거인 수 부풀린 거하고 개표기 조작하고를 다 빼고 나면 30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좀 황당하시죠? 황당하네요. 그래서 그 아까 집계표를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장 집계표를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에 집계표요. 의석수 나와 있는. 예, 의석수 나와 있는 게 당일 투표 수개표 득표율 적용 시 의석수. 네, 그러면 선관위 발표 당선자는 국힘이 89, 민주당이 161인데 네. 당일 수개표 그러니까 재확인표 기준 당선자로 하면 국힘이 당일에는 222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민주당은 그렇죠. 30석밖에 안 된다는 거. 당일로 하면 네, 이게 충격적인 결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일이 더 정확한 숫자고 네. 또 선거법으로 따져도 원래는 수개표가 원칙인데 개표기가 보조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수개표하는 그러니까. 거를.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따져도 재확인이나 수개표한 게 더 정확한 숫자여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요.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전 선거 중에 개표기로 돌린 득표율은 우리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적용하면은 민주당도 204석인가 그렇게 나와요. 개헌선이 넘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주장 못하는 이유가 원칙적으로는 수개표를 하는 게 원칙인데 기계가 돕는 거니까 거기서도 논리적으로 안 되고 개표기 조작 사실은 뭐 저 친구들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개표기 조작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게 18대 대선이지 않습니까? 예. 18대 대선도 인터넷에 그때 김어준 씨가 그때도 부정선거라고 막 뭐 더플레이가 그렇죠. 영화도 만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 개표 상황표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한 170 몇 장을 다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는 사전 선거는 없었거든요. 예. 박 대통령 당선된 선거에서는. 예. 근데 거기도 개표기 조작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7% 이상 그 박근혜 대통령 표를 빼서 문재인한테 넣어줘서 실제로는 한 18% 이상 이긴 선거였는데 그때 3.5%인가 차이로 이긴 걸로 발표했었죠.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표를 빼서 문재인한테 갔다. 그런데 이제 7%예요. 걔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뛰어넘게 보수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기 때문에 당선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때도 질 뻔했네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자료는 제가 달리 또 하려고 집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대략 말씀드리면 18.3%로 이긴 선거였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자, 정리해 주시죠. 그게 뭐 저는 뭐 정리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쭉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재확인 득표수. 예. 그게 사람이 분류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개표기에서 한 숫자. 네. 그러니까 수개표하고 재확인 득표수하고 네. 개표기에서의 득표수가 차이 난다는 거를 네. 전국에 뭐 19,000장을 저는 이걸 뭐 합치고 환산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네. 그냥 그 숫자를 그냥 쭉 합쳐서 비율만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한 거니까 네. 뭐 이게 증거가 될지 안 될지는 전수를 다시 수개표를 해본다 그러면 뭐 제가 맞는지 틀린지 결정이 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따지면 제일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왜 밑에 그 표본 오차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표본 오차라고 제일 하는 첫 번째, 요거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 예. 아니, 그거는 2.5%는요. 선관위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유권자 의식 조사해가지고 했던 게 얘들이 4,400만 명을 조사를 하면서 1,639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2% 포인트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분석한 거에는 71만 7천 명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재확인 득표수로 걸러진 숫자니까 그 71만 7천 표를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95% 신뢰 수준이 거의 뭐 그 플러스 마이너스 0.115%네요. 표본 오차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석한 게 71만 7천 표 가지고 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하지만 이게 표본 오차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아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골 촌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습니다. 이게 숫자로 막 이게 뭐 분석하고 이럴 때 막 머리가 딱 아프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분이 이런데 이제 뭐 귀신이에요. 본명을 밝히기를 꺼려하셔서 시골 촌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데 아주 집요하신 분인데 개표 상황표 19,310장을 분석을 했는데 전자개표기가 한마디로 조작됐다는 건데 전자개표기 조작된 건 어떻게 하느냐? 전자개표기에 개표 상황표에 적은 거 그 다음에 1차로 전자개표기 분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재확인한 거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한 번씩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확인한 거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전국적으로 다 차이가 나면 또 그런데 호남은 차이가 거의 없더라. 호남은 부정선거가 손 안 댔다는 얘기죠. 될 필요가 없는 데니까. 그리고 일부 지역은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손 안 댄 흔적이 나오더라. 그리고 손 대면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163이 국민의힘이 이겼어야 정상적인 거고 89석이 민주당이었다. 충격적인 결과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왜 셜록 홈즈라든가 이런 추리소설 볼 때도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간단하게 잡히는 건 뭐 쉽죠. 근데 부정선거라는 거는 그렇게 무식하게 간단하게 했을까요? 전자개표를 조작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선수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의 지문을 찾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고 장지현 박사는 이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대수의 법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골 촌부는 개표 상황표를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하는 거 개표사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재확인 거 이거를 말하자면 조사를 한 거고 그렇게 들어간 거고 들어간 방식이 다른 거고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식으로 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일루도 들어가고 일루도 셜록 홈즈도 들어가고 시드니 셀던 소설도 들어가고 뭐 아가사 크리스티도 식으로 들어가고 근데 범인은 있는데 범인이 워낙 이제 교묘하게 해놨으니까 그래도 부정선거의 흔적들은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왜 주장이 달라? 이거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좀 곤란해집니다. 들어가는 방향이 달라서 찾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고 칩시다. 코끼리가 침범을 해서 잡았다. 근데 이게 CCTV가 없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다리를 잡고 이게 범인이다. 어떤 사람은 코를 잡고 범인이다. 근데 그 코끼리 범인이잖아요. 근데 잡은 부분이 어떤 사람은 코를 잡은 거고 어떤 사람은 발을 잡은 거고. 그런데 왜 코하고 발하고 이게 달라? 이게 뭐 범인 못 잡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코도 범인이고 발도 범인이에요. 전체 코끼리가 범인인데. 근데 그분은 코를 잡은 거고 이분은 발을 잡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